네,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당선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22대 국회 유일한 탈북자 출신이자 유일한 청년 과학기술인 모셨습니다. 국민의 미래 박충권 당선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영입인재 1호셨고요. 네. 국민의 미래 비례 순번은 두 번째 2번이었습니다. 네. 남성은 1번이었고 네. 일찌감치 사실상 국회 입성이 거의 확실시 됐었는데 네. 그만큼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어떠셨습니까? 참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짧게 소감을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15년 전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정말 맨몸으로 두만강을 건너서 한국에 왔는데요.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 시스템과 공동체의 어떤 그 도움으로 제가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교에서 또 대학원을 거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또 기업에서 좋은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또 오늘날에는 국회의원으로까지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받은 사랑을 우리 국민께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세금이 아깝지 않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일해보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이번 총선 사실 패배했기 때문에 그 패배 요인을 놓고 여러 분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일각에서는 그 이전부터 사실 이념 과잉 이것도 하나가 아니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당정이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척결 이제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단 말이죠. 이념 전쟁을 자처해서 패배까지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분석에 좀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념 전쟁이 이제 총선 패배의 어떤 요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이 우리 사회의 어떤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다수 국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에만 벌써 비례 후보 20명 중에 5명이 있었고 20번까지 안에 두 분이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5번과 11번 두 분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분은 정말 대한민국의 미군의 전쟁 기지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주한미군 사격장 폐지 운동을 주도했고 또 한 사람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어떤 사면 복권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의 내란을 선동하고 그리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 통진당 해체까지 그렇죠. 됐었죠. 예, 유죄 판결까지 네.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념 정쟁을 시작한 것은 우리 여당이 아니라 어떤 이 종북 세력들과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들과 야합한 일부 정치인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 안위를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들의 숙주가 되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념 전쟁을 시작한 사람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2대 국회 유일한 탈북자 출신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네.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졸업하시고 대량 살상무기 연구소에서 연구활동 사실 ICBM 개발 엘리트 연구원으로 활동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북한에서의 활동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졸업한 국방종합대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간략하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북한판 약간 토니 스타크를 선발하고 양성하기 위한 대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기술력과 자원이 부족한 북한이 오로지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어떤 가성비 좋은 무기 시스템, 그것이 ICBM이 되겠죠. 이걸 개발할 목적으로 1963년에 설립한 대학교다. 그리고 국방종합대학교의 모든 학과를 합치면 ICBM 하나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야의 전공자이고 종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대량 살상무기 공장에 배치받았는데 그때는 이미 마음이 바뀐 뒤라서 북한 정권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북한의 어떤 전략 무기 개발과 생산 동향 이런 것들은 꾸준히 제가 정보들에 대해서 수집을 해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지금 최근엔 고체 연료 ICBM까지 비행에 성공했다. 이게 북한 측의 주장인데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현재 북한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ICBM을 포함한 미사일 기술에 있어서는 북한이 이제 올 때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사거리, 플랫폼, 그리고 탄두부 조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흉내낼 수 있는 것들 다 내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2021년부터는 탄도미사일 기술의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도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사일까지 가지 않아도 방사포,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는 다연장 로켓 수준에서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제 그래서 위협이죠. 근데 다만 북한의 무기 시스템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많은 어떤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결함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전에 어울리는 어떤 초종밀 무기 이런 점에서는 좀 거리가 멀고 양산품질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는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우리나라까지 날아오기는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용산을 겨냥했지만 마포 어딘가에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전쟁 위협과 도발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대응책을 꾸준히 마련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흉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네. 굉장히 위협적인 수준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자, 북한에 이렇게 엘리트 대학 나오고 엘리트 연구원 출신이 왜 그러면 탈북을 결심하시고 두만강을 맨몸으로 건너셨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도 그때 당시 생각이 뚜렷이 나시죠? 어떠십니까? 그렇죠. 좀 기억에 많이 남고 있고요. 탈북을 결심한 이유는 북한 체제의 본질을 알게 된 것이 탈북을 결심한 이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사실 뭐 북한 체제의 본질을 알게 되다 보니 정말 하루하루 어떤 목숨을 연명하기보다는 불의를 참고 또 그 어떤 악에 동조하는 것보다 정말 여기에 저항해서 맞서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맞서서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의 어떤 삶의 실상과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리고 북한 체제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에 많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어떤 정의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탈북하게 됐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